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지혜, 김상경님이 주었습니다. 10,000명의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을 감동시킨 절대 영감. 그러니까 이분은 아시아나 항공의 교육팀의 책임지고 있는, 교육팀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처음부터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대인공포증도 있었고 낯가림도 심하신 분이었는데 꿈을 갖고 차근차근 노력을 해서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에서, 그리고 무슨 임원이나 사장을 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 차장님입니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맞는다는 거죠. 이 땅에는 특별한 임원과 사장을 하는 0.1%의 사람도 있지만 99%는 평범하거든요. 그런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하게 태어나서 대단한 명문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본인이 노력해서 성과를 냈고, 또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저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자격으로 책을 썼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글귀 하나하나가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제가 쇼호스트 할 때 굉장히 화장품을 잘 파는 쇼호스트가 있었습니다. 김선희 쇼호스트라고. 이 친구 그렇게 예쁜 얼굴도 아니고요. 피부도 별로 안 좋아요. 화장품을 잘 팔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피부가 안 좋으니까 아무 화장품이나 쓰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주관이고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피부가 좋은 사람보다는 스스로 피부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파는 화장품, 막 연예인들이 홀랑 0.01%에 드는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아닌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판매하는 화장품, 이게 더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노하우, 어떻게 해서 천재들의 지능을 훔쳤는가, 어떻게 해서 절대 영감을 얻었는가, 어떻게 해서 후천적 천재가 됐는가. 본인이 자신을 천재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후천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분은 맞으니까요. 그래서 1, 2, 3, 4부로 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절대 영감이라는 주제로,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돈 5, 어느 날 문득 절대 영감의 법칙에 대해서, 그리고 3부는 점수, 그래서 차근차근 꾸준히 하는 방법, 4부는 점 5, 더 깊이 가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또 행복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아주 간단하게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글에 보면 공감이 되는 게 있어요. 1953년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 공이 에베레스트를 처음 오른 이후에 24년 만인 1977년에 우리나라의 고상돈 씨가 58번째로 등정에 성공합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2-3명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런데 2004년에는 한 해 동안 무려 340여 명이 이 엄혹한 세계 최고봉에 올랐습니다. 갑자기 100배가 넘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건강이 좋아진 걸까요? 장비가 좋아진 걸까요? 노하우가 전수됐어요? 물론 흔히 나오는 대답이지만 이게 다 답은 아니에요. 개선을 한다고 해도 한 2-3명에서 10배까지는 가능하겠죠. 근데 100배는 불가능하거든요. 정답은 2000m에 있었던 베이스 캠프를 6000m로 이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시작점을 올린 것이 그만큼 많은 성과를 낸 거죠. 이 얘기는 이 책이 독자들에게 시작점을 높여주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약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긴 약소하다 그러는데 대단한 성과를 냈어요. 이 필자가 흘린, 이 김상경 님이 흘린 16년의 땀과 눈물이 이 책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성공고봉, 행복고봉 등정을 위한 베이스 캠프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대요. 열심히 산 선배들의 지혜가 후배들의 땀과 눈물을 아껴주고, 열심히 산 선배들의 자극이 후배들의 흔들리는 의지를 보충해 줄 것이라고 믿는답니다.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땀과 눈물이 적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쓸데없는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죠. 땀과 눈물은 무조건 흘려야 되는데, 그리고 자극을 받겠죠.
쭉 읽어보니까 맞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본인의 어떤 생활 습관, 훈련 습관 이런 것들 마인드를 잘 정리해 놨습니다. 필자에게도 온 우주를 내 삶 속으로 끌어들어와 내 삶을 위한 영감을 우려내는 능력, 절대 영감이 필요했대요. 어쩌다 한번 영감을 얻는 것만으로도 혼잡하고 질곡 많은 삶의 진흙밭을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고요. 지식과 정보는 매일 넘쳐나니까요. 인생은 마라톤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하루하루가 이 100m 달리기처럼 달려야 됩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더 그렇죠. 영업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쉴 수가 없어요. 전력질주를 해야 됩니다. 지식과 정보의 홍수에도 익사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아니라 도움닫기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전력질주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늘 숨이 턱에 차오르고요. 뭐하고 사는지 모르는 몽롱한 일상연속이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효율도 없고 또 건강도 해치고 중도 탈락하고 중도 포기자도 속출합니다. 일단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과소비를 하고 있고 과부하를 하고 있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절대 영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의 갭을 메워야 됩니다. 강압적인 부모, 학교, 사회에서 반항하면서 그 핑계를 흘려보냈던 많은 시간을 메꿀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청소년기로 돌아갔다면, 내가 대학생으로 돌아갔다면, 내가 학생으로 갔다면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조금만 더 지금만큼만 시간을 조절했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혹시 안 하시나요? 저도 가끔 하는데 단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사라져버린 수많은 시간의 갭을 메꿀 수 없죠. 당장 경쟁에서 살아남기에도 늘 시간이 부족한 마당에 과거에 우리가 흘렸던 낭비했던 시간을 보충한다? 쉽지 않죠. 결국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효율을 증가시킨 거죠. 시간 효율을, 시간의 갭을 줄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능의 갭을 메워야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도로공사 쪽에 아주 굉장히 높은 이쪽 호남 쪽을 다 맡고 있는 친구예요. 국도를 다 책임지고 있는 장입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는 별로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놀 것도 다 놀아요, 저희랑. 항상 공부하면 1등이에요. 그래서 서울대를 나오고 행정고시를 또 패스하고 지금 또 아주 잘 살고 있죠. 근데 그건 지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같이 공부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타고난 지능은 별론데 평범한데 우리는 그 친구는 좀 특별했고 늦게나마 정신을 차려서 그것도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치열해진 성인의 세상에서 이긴다? 지능의 갭도 좀 줄여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이 노력의 갭을 줄여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시간이 부족하죠. 하루 중에서 12시간은 회사를 위한 시간입니다. 나는 4시간이 아니죠. 이건 돈 주고 판 시간이에요. 월급 받잖아요. 그건 회사를 위해 써야 됩니다. 그거는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거는 그거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사기죠. 예, 준다고 해서 안 주는 거니까 제껴두는 겁니다. 나머지 12시간 남죠. 아침 저녁 식사에 1시간 쓰죠. 30분씩 먹는다 그러면 아침 저녁 세면에 또 씻고 뭐 하려면 또 1시간 들죠. 운동에 또 1시간 30분 써야 돼요. 8시간 30분 남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가족과 대화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 1시간 30분 정도는 써야 됩니다. 7시간 남아요. 자, 이 시간에서 취침 시간을 빼면요. 내가 노력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필자의 경우는 12시에 자서 4시 30분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책을 쓰고 신문을 읽고 일기를 쓰고 전화 영어를 한대요. 하루 평균 2시간 30분 그나마 잠을 줄여서 쥐어짜서 노력에 투자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2시간 30분의 노력으로 학생 시절 온종일 투자했던 노력에 버금가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4시간 30분. 부럽습니다. 전 이렇게
해봤거든요. 코피가 터지고 죽어버릴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간을 줄이는 거. 뺄 게 없네요. 운동도 해야 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해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노력에 투자할 시간은 얼마 없네요. 전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합니다. 참 잠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도 줄여야 되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갭, 시간의 갭, 지능의 갭, 노력의 갭을 뛰어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남과 다른 시간 관리, 남과 다른 노력, 집중, 몰입, 그리고 남과 다른 노력. 어쨌든 이런 것들이 수많은 지름길을 여러모로 인도하겠죠. 이 책은요. 마음만 먹으면 당신도 서울대 법대 갈 수 있다. 지금 법대 없어졌죠. 어쨌든 서울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부정합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죠. 그래 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내 마음만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안 된다. 이 마음 갖고는 안 된다.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 같진 않은데 제 연배 같아요. 보니까 나이하고 정확한 건 안 나오는데 80년대 중후반에 대학을 다녔다고 하니까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86학번이니까 저도 40대의 첫 주례를 봤는데 이분도 40대의 첫 주례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뭐 임원도 아니고 사장도 아닌데 차장 입장에서 이 주례를 봤다는 거 처음엔 많이 거절을 했는데 평범한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성공 신화, 감동적이고 자극도 크죠.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사례들이 많죠. 하지만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의 성실한 성취 스토리야말로 평범한 사람들도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본받을 수 있겠다라는 가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주례를 승낙했다 그러네요. 자, 이 책은 위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따라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런 거죠. 이분이 16년간 한 거를 단 이 책 한 권을 본다 그래서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몇 가지라도 시작을 한다면 하나하나씩 시작을 하고 또는 내 방식대로 응용을 한다면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일지라도 평범한 회사원의 치열한 고민과 실천의 결과에 대한 답이 여기 있으니까요.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 인트로만 읽어드리는데 한 13분이 정도 됐네요.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1부부터 조금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책을 사서 보시는 게 좋죠. 여기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먼저 제가 핵심적인 부분들, 감동받은 부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상경 님이 지으신 절대 영감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입니다. 지금은 자기계발 3.0 시대다. 3.0 시대다. 워낙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있죠. 우리 인류를 보더라도 이제 사냥의 시대, 수렵의 시대에서 이제 농업의 시대로 바뀌었죠. 기원전은 한 6,000년 전 이렇게 보는데요. 농업을 하고 이 농사를 지면서 정착을 하게 됐죠. 그전에는 이제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인류 민족이었는데 정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죠. 집을 짓게 되고 이제 떠돌이 할 때는 집이 필요 없잖아요. 동굴이나 움막 이런 데서 살았는데 집을 짓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또 이 노하우를 전수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보관해야 되고 요리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의 혁명이 산업혁명이죠. 자급자족이 아니라 대량 생산, 물물교환.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는 인터넷, IT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지고 있죠. 이제는 전자화폐, 모바일 이쪽으로 지금 세상이 다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개발도 이제 바뀌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1.0, 2.0, 3.0으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이거 아주 유익하네요. 알아두시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1.0도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자기계발 1.0입니다. 소비, 지식 소비자들의 세상입니다. 1.0은. 2.0은요. 지식 생산자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3.0은요. 자, 소비 세상, 생산 세상. 자, 비슷하죠? 우리 경제를 봤을 때 자급자족을 위해서 소비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먹을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죠. 요즘엔 어떤 거죠? 이제 어떤 시대? 소통의 시대죠. 소통의 시대. 그래서 지식 소통자들의 세상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3.0은 뭐 여전히 자기계발 1.0 세상에 사는 사람들 많죠. 소비자들의 세상. 시장과는 교류하지 않고 수많은 도구 가운데 하나인 영어에만 매달리면서 나는 열심히 자기계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분야만 파고드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지식 소비자들의 세상이 자기계발 1.0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는 게 없는 거죠. 자기 일에는 충실한데 전체 창의적 발전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누진 않으니까. 그런데도 생존할 수 있는 것은요. 시장이 자기계발 1.0 시대의 세상이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3.0 시대입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은 3.0 엔진으로 바뀌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1.0 동력에 머무른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해도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고 학습해서 얻은 지식을 내 안에 꽁꽁 싸매고 나 홀로 성공과 행복을 구가하던 시대가 자기 개발 1.0 시대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도 단순했고 우리의 삶의 경계도 회사와 직장을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정리에 보장됐기 때문에 오로지 내 회사만 생각하고 열심히 살면 첫 자식을 먹여 살리며 별탈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인간다운 시대였죠. 아버지는 돈을 벌었고 어머니는 자녀들을 보살피는 가장 자연적이고 바람직한 삶이 가능했던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문명의 시대의 대부분 시간은 이제 자기계발 1.0 시대였죠. 하지만 수천 년의 역사가 정보통신과 인터넷, SNS의 악영향, 저는 이제 악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영향도 많지만 저희 딸을 보니까 악영향이 많아. 근데 안 할 수는 없어. 제가 1.0 마인드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영향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적응을 못하고 관리를 못하면 악영향이 되는 거고요. 이제 자기계발 2.0, 3.0 시대로 이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2.0입니다. 지식 생산자들의 세상이죠. 이제 지혜 나눔의 세상입니다. 지혜 나눔의 시대. 이제 생산하고 나누는 거죠. 각자의 학습과 체험으로 쌓은 내면의 지식을 서로 나누고 공유해서 만든 집단 지성으로 세상과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뭐 지식 경영이라더니 독서 경영이니 이런 단어가 한참 인기를 구가했던 시대죠. 조직 측면에서 보자면 이른바 지식 생산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집단 지능은 개인 지능을 앞선다라는 명제로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면 큰 세상과 그나마 어느 정도 대적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자, 이것도 지났다는 얘기죠. 이분은 영국의 철학자 마이클 폴러니가 구분한 지식의 암묵지와 형식지라는 단어가 대학 강단에서 기업 세미나에서 마르고 닳도록 회자되던 시대였습니다. 개인의 내면에 체화돼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묵지를 언어나 문자로 표현한 형식지로 만들어 공유해야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진전이었죠. 사실 암묵지니 형식지니 하는 현란한 단어를 동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시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싶으면 일단 친구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런 다음 범위를 쪼개서 개별학습한 후에 결과를 공유하죠. 회사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프로젝트가 생기면 TFT, Take Host Team이라고 그러죠. 이걸 만들어갖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암묵지를 목적하는 과제에 쏟아부어서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일본의 지식경영의 대가 노나카 이쿠지로 교수가 마이클 폴러니의 암묵지 형식지 이론을 기업 경영에 적용한 것은 어쩌다 난제 봉착했을 때 적용하던 이론을 체계적으로 일반화시켜야 치열한 경쟁 시대에 생존할 수 있다라는 취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진 지혜만 가지고는 만 명을 먹여 살리는 1등만 잘 먹고 잘 살 뿐입니다. 대단한 천재가 없는 조직에서는 지속 가능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을 것이죠. 하지만 이 또한 우물 안의 개구리 울음소리였습니다. 물론 이기적 자기개발 시대인 자기개발 1.0보다는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은 진전이죠. 문명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공유와 나눔의 범위가 지역적이고요. 한정적이에요. 기업에 속해 있는 시장, 그리고 시장에 속해 있는 세상과는 다소 동떨어진 채 자기들끼리 가지고 지지고 볶으면서 작은 성취감을 냈다는 거죠. 이제는 범위, 지역을 뛰어넘는 이런 소통의 시대다. 그래서 자기개발 3.0 시대를 얘기합니다. 자, 인터넷이, SNS가, 스마트폰이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지고 왔죠. 그게 바로 지식 소통자들의 시대입니다. 자, 속도가 이제 인간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지식의 증가 속도가 엄청나죠. 다행히 인간들의 사이에 이 시공의 벽도 허물어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진 하늘로 솟아날 구멍이 생겨난 듯해요. 그것이 바로 지식 간의 융합을 주도하는 지식 소통자들이 만들어가는 자기개발 3.0의 시대입니다. 이 또한 비밀 결사대라는 지식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벤자민 플랭클린이나 키맨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나카지마 다카시처럼 원래부터 있었던 성공의 진리자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들처럼 아주 뛰어난 절대 영감을 가진 몇몇 천재들이나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평범한 우리도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됐고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천적 천재성에 있고 없고에 관련이 없이 누구나 최첨단 시스템과 인프라를 이용해서 후천적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나쁜 거 아닙니다. 평범한 거. 그냥 평범하게. 또는 뒤떨어져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평범한 일상이었던 일생시대가 자기개발 1.0, 2.0 시대였다면 이 자기개발 3.0 시대에서는 평범함은 이제 도태를 의미한대요. 와우.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도움닫게 하듯이 사는 거죠. 그래서 지식 소통자들의 세상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 하나하나 매뉴얼처럼 써놨습니다. 조금씩 따라하시면 돼요. 다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은 그런 어떻게 그러면 따라할 것인지, 절대 영감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상경님이 지으신 절대 영감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상경님이 지으신 절대 영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기개발 1.0, 2.0, 3.0의 시대다. 그래서 3.0의 시대는 지식 소통자들의 시대다. 그러면 지식 소통자들은 어떤가? 절대 영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천재들의 지능을 훔칠 수 있다. 시스템이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방법들을 또 소개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절대 영감은 뭐냐? 절대 영감은 뭐냐? 라는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저도 이 단어가 좀 생소해요. 영감이면 영감인데 왜 절대가 붙었을까? 27페이지를 보면 절대 음감은 부모가 주지만 절대 영감은 내 꿈이 준다. 라고 써 있네요. 자기개발 3.0 시대 말씀드렸죠. 사람과의 소통이 이제 핵심인데요. 꿈은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 사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어령 교수님, 백년서재를 강의 보면서 이 사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어요. 사이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부모와 부모 사이, 아이가 나오고요. 친구 사이, 우린 또 사이좋게 놀아라. 결혼식 주례를 봐도 사이좋게 살아라. 이게 소통이잖아요. 사이라는 건 소통이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꿈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이에서 이루어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을 생각해 보세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그건 목표죠. 꿈이라는 것은 사이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네요. 사이.
자,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정보도 있어야 되겠죠.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 또 영감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루는 것은 이제 사이입니다. 사람 관계, 사람 사이에서 오죠. 꿈의 해법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있다는 것을 이제 그다는 게 이제 자기계발 3.0 시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왕복하는 스페이스 셔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발한 생각을 이 스페이스 셔틀, 이걸 절대 영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영감은 평범한 일상, 경험, 만남, 사물에서부터 그러니까 평범한 거에서 문득문득 탁탁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금방 잊어먹죠. 뭔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메모를 하는데 근데 그게 단순히 메모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뭔가 표현하고 뭔가 이뤄내려면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영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감이라는 표현에 절대라는 수식어가 붙였는데요. 이거야말로 이제 필자가 자신의 꿈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문득 떠오른 단어랍니다. 꿈이 없었던 시절에는 평범하게 그저없었던 일상이나 경험, 만남, 사물에서 이제 꿈이 있으니까 그 생각들이 더 잘 떠오르고 그게 또 꿈과 연결이 되면 또 기억에 남고 그게 또 현실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로는 절대영감이고 그 영어로는 이 perfect inspiration? 잘 모르겠네요. 이 말은. 이 중에 절대라는 단어는 비교되거나 맞설 만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한 사람의 인생에서 다른 무엇과 비교되거나 맞설 수 없는 그것은 뭘까요? 바로 자신이 가진 꿈이고요. 그 사람의 인생 비전입니다. 갑작스럽게 떠오른 좋은 단어 뭐 이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꿈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나만의 시크릿 아이디어가 바로 절대 영감이죠. 자신의 꿈과 관련해서 자기 앞에 불현듯이 나타나서 가슴을 설레게 하는 기발한 생각이나 자극을 절대 영감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영감들은 막 천재들만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분은 꿈을 갖고 체계적으로 자기 자신의 목표를 관리하면 계속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주는 꿈을 이루어주는 생각이 떠오른다. 그것이 바로 절대 영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필자가 영감과 꿈을 연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영감이 떠오르더라도 목표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그 생각 그냥 좋은 아이디어에 불과하죠. 나한테 필요한 건 아닐 수 있어요. 나한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 꿈을 찾고 정립해 나가면 그 영감은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사례가 있어요. 일하는 현장에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절대 영감을 발휘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거기에 대한 가슴을 울리는 영감들 또 저 땅끝 마을 본인이 고향이잖아요. 땅끝 마을. 그래서 1군 추진을 해서 해남군청하고 이제 추진을 해갖고 이뤄낸 거죠. 모든 직원들 많은 직원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를 데리고 가서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직업특강을 한 겁니다.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학생들 해남군 해남읍소재 중고등학생 500여 명을 모아놓고 행사를 한 거예요. 서로에게 감동이었다라는 것들. 이것도 이제 절대 영감에서 나온 거죠. 본인의 꿈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4년 동안 40여 차례 이상 50여 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해 봤대요. 이런 것도 절대 영감 이뤄내는 성과들 쭉. 그래서 뭐 영감 사례가 한 17가지를 써놨는데 대단하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 뭔가 성과를 내죠. 근데 그 성과를 냈을 때의 생각들이 절대 영감이었던 거고요. 그게 그거구나. 그럼 더더욱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게 그 영감을 개발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알려줘서 이 방법을 쓰게 해줘야 되겠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꿈을 그려라. 꿈을 써라. 꿈을 한 장의 종이에 그려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쭉 이렇게 페이퍼를 정리합니다. 김상경의 원페이지 인생 계획서 해서 2005년에 써놓은 걸 이렇게
지금 증거로 보여주셨네요. 10년 전에 본인이 쭉 쓴 거. 이렇게 글로 적고 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밖에 없죠. 계속 이걸 보니까요. 요즘에는 노병찬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분은 꾸말이라는 걸 개발을 하셨어요. 꾸말. 그러니까 이렇게 알처럼 생겨서 똑같이 구멍이 뚫려져 있고요. 거기에 내 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변하지 않는 꿈. 그 옆구리에 동그란 데다가 뺐다 꽂았다 할 수 있는 그 종이를 또 꽂고 다녀요. 그러니까 알 옆에 이렇게 종이가 삐져나와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내 인생의 꿈이고요. 옆에 옆구리에 뺐다 꽂았다는 것은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목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땅의 그 선생님들에게 스피치 교육을 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에게.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말을 더 잘하시고 표현을 잘하고 좋은 목소리를 갖고 얘기한다면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저의 꿈인데 그걸 위해서는 제가 뭘 해야 되느냐. 뭐 협회를 만들고 또 어떤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을 만나러 다니고 혼자 안 되니까 도움을 청하고 사람들에게 꿈을 전하고 또는 이렇게 매일매일 책을 읽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죠.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권씩 책 녹음하기.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옆구리에 꽂아놓고 이제 확인을 해서 이뤘으면 넣어놓고. 또 체력수 있어야겠죠. 건강해야 되니까. 꿈을 이루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뭐 얼마나 걷기. 뭐 이런 것들 옆구리에 꽂아놓고 확인하고.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어야 되죠. 그 김상경님은 이걸 아예 한 장으로 쫙 이렇게 적어놓고 보라는 거예요. 인생 계획서를. 인생 기획서를. 그러면 절대 영감이 샘물처럼 나온다. 그리고 그 기획서는요. 내 브랜드, 나 브랜드고 또 나의 킬러 콘텐츠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오작교고요. 또 보고 있으면 뭐가 생기죠? 네, 열정이 생기죠. 열정의 공유기가 되고요. 자, 한 장의 종이에 이렇게 거창하게 인생 기획서 7가지 가치를 나열해서 하는데 이 한 장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이 한 장의 인생 기획서를 제대로 활용하면 내 삶에 주는 가치가 대단하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쓰셨네요. 타고난 천재는 없습니다. 환경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지혜를 쌓아서 천재가 탄생하는 것이다. 내 인생에 반영되지 않은 남의 감동은 쓰레기다. 하버드 법대 합격 스토리와 같은 나와 무관한 성공 스토리보다 내 옆집 사람의 어떤 성과 나도 해볼 만하네. 바로 이 책이 그런 책입니다. 절대영감 김상경님의 책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김상경님이 지으신 절대영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부를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문득 돈 5. 자기계발의 질주와 난사를 허하라. 자기계발의 질주와 난사를 허하라. 그 필자의 인생 비전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꿈을 찾고요. 그 꿈을 성취하려면 이제 지혜가 필요하고 영감이 필요하고 또 열정과 자극을 나누는 그 드림, 꿈이 필요하잖아요. 그 드림 마이스트로가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전력을 다해서 몰입하고 있고요. 이유는 한 가지래요. 필자처럼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더욱 빠르고 정확히 자신의 인생 비전을 찾고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네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같아요. 이 길을 찾는데 9년이 걸렸대요. 그 지금까지의 10년을 아시아나에서 필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데 보냈답니다. 2005년부터 시작을 했죠. 보니까 비전을 쓰고 실습하고 그래서 10년 가까이 해온 것을 이 책에 정리한 거예요. 인생 비전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기를 자기계발의 질주와 난사기라고 말합니다. 자기계발의 뚜렷한 방향과 목표 없이 그저 열심히 동분서주하는 분투의 시기죠. 말 그대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정신없이 달려나가지만 정차해야 할 역도, 최종 기착지도 없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는 모습이었대요. 많은 사람이 이 과정을 거쳤거나 거치는 중이죠.
하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개발에도 굴곡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누구에게나 자기를 깨우는 과정에서 아무런 목표나 방향 없이 그저 매일매일을 정처 없이 흘러가는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이 질주와 난사의 과정이 자신의 인생 비전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필자의 질주와 난사를 독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인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또 공부했던 것들, 또 처음에 배치됐던 부서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써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 또 평범한 우리 직장인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 안에서 어떻게 또 인맥 관리를 했고 인적 관리를 했는지, 인연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또 인재가 인재를 알아본다는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또 공감되는 부분은 이제 책인데요. 책을 주변에 사람들 보면 안타깝게도 많이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읽을 게 너무 많죠. 스마트폰도 있고 잡지도 있고 뭐 만화책도 있고 그것도 다 책입니다. 꼭 책이라 그래서 이렇게 제본이 돼서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일회성으로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좀 체계화된 것들. 책이라는 건 작가가 이 한 권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고전 100년, 300년, 2000년 이렇게 된 고전도 있죠. 그게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았다는 거는 뭔가 엄선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거는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더 봤으면 하는 거죠. 또 책은 기회의 선물이고요. 사람들은 익숙한 환경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 직장 동료, 학교 친구처럼 편한 사람과 어울려서 여가를 보내고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좀 편한 것은 좀 마음의 평화를 주겠지만 자신을 우물 아래 개구리에 가두지 않을까요? 조금 불편한 거, 좀 힘든 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새로운 것을 얻잖아요. 독서라는 거는 좀 불편해요. 귀찮고요. 하지만 그것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회의 선물 상자입니다. 또 책은 꿈을 이루게 돕는 인생 멘토죠. 나보다 먼저 산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 너무 대단한 사람의 책도 물론 중요하고요. 징기스칸. 내가 징기스칸이 되고자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읽으면서 또 어떤 그 마음의 위안도 좀 얻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 내가 따라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또 그 당시는 모르더라도 책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네. 나폴레옹과 징기스칸은 공통점이 있네. 알렉산더는 공통점이 있네. 이렇게 또 찾아볼 수 있겠고요. 또 김상경님처럼 평범한 직장인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도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독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첫걸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평생 직장이라는 거 없죠. 은퇴하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퇴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거나 똑같아요. 죽을 때까지 다니겠다?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찍 죽는 거죠. 일찍 죽을 때까지는. 그러고 싶지는 않잖아요. 갑자기 퇴직을 할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갑자기 회사에서 퇴직 공고를 받고 나오고 났는데 근데 그 전에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다행히 금방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런 거 없이 실업이 있다면 공포였을 거예요. 저는 공포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준비해 놓은 게 좀 있었거든요. 직장 이외에 또 수입도 꽤 많았고요. 그러니까 별 걱정이 없었고 자리를 잡았는데 그거 없이 올인만 한 사람이라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 아는 지인 중에서 공사에 LH 공사예요. 굉장히 좋은 데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뭐 정년퇴직까지 아무 문제 없이 다닐 수 있는데 본인이 명퇴 신청을 하셨어요. 안 해도 되는데 차근차근 퇴직을 준비했던 거죠. 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책도 엄청 보셨고요. 지금 박사학위도 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빡세요. 직장 생활이. 그런데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 독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력의 원천이 되겠고요. 이 필자가
항상 염두에 두는 키워드가 있답니다. 반복과 숙성. 반복과 숙성. 숙성은 양은 질로 승화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질로 승화한다. 사람을 만나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나 지식을 지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는요. 절대적인 양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반복적인 관심일 수도 있고요. 반복적인 실천일 수도 있고요. 반복적인 노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반복 숙성의 효과가 창조적 영감으로 승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창조적 영감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면 자신에게 절대 영감 능력이 장착되는 거죠. 양적 투자 가운데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소 투자 최대 효과. 그게 바로 독서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독서를 시작했을 때 본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1, 2년 동안은 큰 효과를 얻지 못했었대요. 근데 계속해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회사 경영, 기획, 전략, 인사, 교육, 마케팅, 영업, 인생 경영, 심리 철학, 인문학, 자기계발, 인연 관리, 시간 관리, 메모법 이런 책들을 읽어나가면서 내 생활이 젊었을 때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정도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건 저도 느껴요. 반복적으로 자꾸 읽다 보니까 이 책이지 저 책이고 저 책이 이 책이고 다 똑같은 것 같아. 반면은 뭐죠? 진리는 같구나. 그럼 실천해야지. 하게 되더라고요. 또 독서는 자기 자신을 마케팅하는 출발점이다. 독서는 자기 PR의 기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요. 그걸 좀 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PR. 왜? 책의 내용을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내가 어떤 책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 너도 읽어볼래? 책을 권하는 거예요.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나도 머리에 정리가 되고요. 사람들에게 저 친구는 책을 참 좋아하는구나. 저 친구는 책을 좀 많이 보네. 이게 자기 PR이에요. 사람들한테 지식이 있구나. 지혜가 있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강호동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이 친구에 대해서 책은 엄청나게 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장점은 읽은 책을 자꾸 얘기하고 다녀요.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 건 괜찮습니다. 이 책 읽어볼래? 자,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얘기를 자꾸 해보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독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말고도요. 또 어떻게 자기 인생을 기획하는가,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인생 비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라는 것이 아주 디테일하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김상경님의 절대영감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